안녕하세요.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 피가 답이다. 저자 피박사 이은철입니다. 지난 22강에서는 MP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어서 23강인 마중물 원리와 MP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중물이란 옛날 시골에 가면 지하수의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때 수미터 아래에 있는 물을 지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바가지로 펌프 위에 붓는 물을 말합니다. 이때 펌프로부터 물이 있는 지하 바닥까지의 펌프 전체 구간에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 일부만 채워도 바닥과 중간 및 펌프 상단까지 압력을 유지하므로 펌프질의 압력으로 물을 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펌프를 이용하여 우물의 물을 깃는 것과 같은 대롱 같은 혈관에서 어혈을 뽑아내는 것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사열에 적응하여 설명하자면 사침을 하고 보항을 걸면 피부 얕은 곳에서는 보항컵의 압력으로 인하여 대부분 보항컵 내의 둥근 부분과 수직으로 내려갈수록 얕은 부분에만 음압이 미치게 되며 깊은 부분으로 갈수록 그 깊은 부분에 미치는 압력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질긴 어혈로 힘들게 나오는 어혈인 경우는 깊이 때문에 약해진 음압으로 인하여 더욱더 뽑아내기가 어렵게 됩니다. 경화도가 높은 부위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리하여 보항컵을 일시적으로 열게 되면 보항컵 밖이나 깊이로 내려가는 주변의 생일이나 어혈이 앞서 빠져나간 부위로 흘러들어와 어혈이 빠져나가 비워진 일부분을 채우게 되고, 이것은 마치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손으로 모래를 파내면 다시 그곳으로 모래가 흘러들어와 그것을 메우는 현상과 같다 할 것입니다. 이때 다시 음압을 걸어주면 마치 우물의 마중물 효과처럼 깊은 곳의 어혈이 다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보항컵을 열 때 기존 뽑혀 올라온 어혈이 밖으로 쏟아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항컵을 완전히 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압이 거의 제로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야 주변의 어혈이나 생혈이 보항컵 압력이 미치는 범위 내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보항컵을 열 때 보항컵 안에 어혈이 있다 하더라도 보항컵을 살살 열어 압력을 빼낸 뒤 그냥 피부 위에 보항컵을 힘들이지 않고 그냥 얹어 놓았다는 기분이 들 정도이면 됩니다. 강조하지만 보항컵 내의 어혈이 나오지 않을 정도여야 합니다. 거의 표면 장력에 의해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을 정도이면 됩니다. 어혈일 경우에는 거의 굳어있어 흘러나올 문제가 거의 있지 않지만 생일일 경우에는 옆으로 흘릴 염려가 있으므로 휴지로 닦아낸 후 MP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중물 효과를 통한 MP 방법의 중요한 점은 사침 구멍이 막히기 전에 MP를 적절히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사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보통 한 번 사침으로 적어도 4회에서 10회가량 MP가 가능하였으나 저를 통해 배운 사람들은 평균 3, 4회의 MP만 가능했으니 무엇을 시사하는지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MP를 진행하면서 MP의 효과를 보다 높이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사지, 즉 주무르기입니다. 보항컵을 떼어 어혈을 닦아낸 뒤 휴지를 사혈 부위에 놓고 손바닥으로 넓게 문지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경화된 조직이 좀 더 풀려 사혈이 용이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수차의 MP로 물집이 생겨 터뜨렸을 경우 마사지할 때
휴지와 피부 간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휴지를 대고 지그시 눌러 해당 부위와 손바닥이 일체가 된 듯이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안컵을 올려 음압을 주면 됩니다. 이 마사지는 MP와 MP 사이에 해도 좋지만 수차의 MP 후 사침을 하기 전에 실시하여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 한 가지는 사침을 한 후 잠시 기다렸다가 피가 피부 위로 조금 배어 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에 보항의 음압을 통해 빠져나간 혈액이 다시 들어와 차는 것을 조금 기다려준다는 의미이고 조금 더 사혈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MP 효과를 개수적으로 확인해 보면 사침 한 번에 평균 5회에서 7회의 MP를 실시하는데 5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사침 횟수는 사혈을 잡아도 오사는 20, 즉 일반적 사혈 방법으로 20회의 보항 횟수와 같다 할 것입니다. 일반 사혈 방법보다 훨씬 깊은 곳의 어혈을 뽑아내었으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일반적 사혈 방법으로 사침을 20회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한다면 생일로 인하여 당일 사혈 가능한 사혈량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 사혈 방법보다 깊은 곳에서 진한 어혈을 제거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MP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화도가 높은 조직이나 깊은 곳에 위치한 장기에 대한 사혈지역 효과는 뛰어난 반면에 안타깝게도 부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MP는 쉽게 말해 보항컵을 붙였다 뗐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보항컵의 둥근 테두리 부분에 닿는 피부에 통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보항컵 둥근 주변의 살갗이 살짝 벗겨져 쓰라림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MP를 지속하다 보면 보항컵 테두리를 제외하고도 MP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어혈과 함께 진물과 물집이 생깁니다. 진물과 물집이 생긴다는 것은 사혈로 어혈을 뽑아낸다는 측면에서는 제대로 사혈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나 물집을 터뜨리고 계속 진행하면서 사침을 할 경우 통증이 약간 더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MP의 부정적 효과는 있을지라도 긍정적 효과가 크므로 당연히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MP의 편익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23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강에서는 면역 반응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만드는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일상 되시기 바랍니다.